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계 기업 주로 다니다가 그 대기업 삼성 SDS 물류사업부에서 일했던 4개월간의 경험, 굉장히 오래 일했죠, 4개월. 4개월간의 경험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나는 것들, 좀 기억할 만한 것들, 특징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제가 4개월 근무했던 삼성 SDS 물류사업부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링크드인 아시죠? 링크드인 SNS에 프로필을 올려놓고 거기에 그걸 보고 삼성 SDS 물류사업, 삼성 SDS 본사 인사팀에서 나름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제가 그 회사에 면접을 되게 창피하지만 네, 나름 스페셜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경력직으로 새로 생긴 포지션에 이제 제가 그쪽 담당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저처럼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신입사원이나 2, 3년차, 4, 5년차가 아닌 10년차 이상 된 사람들이 이직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조직 문화나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잘 알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직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라는 걸 전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꼈죠. 삼성에서 제안이 오니까 한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번 일해봐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실 이직을 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 되게 위험하다. 왜? 국내 회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에서 일하다가 삼성에 갔으면 국내 대기업으로 갔으면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일하는 방식도 뭐 어차피 국내 기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외국계 기업은 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전 직장이 또 지금 삼성에 들어가기 전에 직장이 이케아 코리아의 한국 세팅 멤버였는데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는 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정말 너나가 없고 위아래가 없게 이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삼성이란 곳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기업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아주 극렬하게 느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4개월 오래 버텼고 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다시 외국계 기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즉 명확하지 못한 이직 사유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수했다고 저는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해야 되죠, 사람은. 그래서 제일 이제 느꼈던 것들을 제가 다시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커뮤니케이션 방식. 외국계 기업은 플렉서빌리티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도 그냥 자유롭게 윗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물론 영어로 얘기하니까 주로 외국계는 매니저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사실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영어가 좀 부족해서 표현이 전달이 덜 될 수는 있지만, 근데 국내에 있는 동료들이나 국내에 있는 이제 부서장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돼요. 일방적인 상하관계에서는 지시나 이런 것들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주간 보고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40명 정도 되는 그 사업부 내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부서 쪽에 그룹장이 있었고 이 그룹장에 주간 보고를 이제 주제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취합을 해서 그 위에 삼성 그룹사를 올리는. 물론 그 위에 전무님이 계시고 그 전무님이 통해서 이제 올라가겠죠, 그거가. 근데 그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 얘기들 잘 못해.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얘기는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부 보면 석박사, 뭐 해외 박사에 석사에 뭐 스카이, 뭐 카이스트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 전 몰랐는데. 그런데 그 회의석상에서는 이게 말도 잘 안 해요. 필요한 말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말만.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자기한테 책 잡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뭐 보고에 올라가서 의미 없는 얘기는 안 하거나 그 그룹장에 뭐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런 이슈화 시키고 싶지 않은 것들은 그냥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내가 틀리더라도 나의 얘기를 하고
너가 교정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합리적인 그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뭐 이런 식의 미팅은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한 핵심 내용들 중에 핵심만 뽑아내서 그 직원들의 뭐 의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그 중에 한두 개 중요한 그 핵심 내용만 뽑아서 위에 그룹사를 올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4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냥 정말 좀 뭐라 그럴까 기계 속의 부품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 예, 저는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이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약간 충격적이었던 그런 두 번째로는 형식주의. 그 안에서도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야 보고 자 뭐뭐함 뭐뭐 해서 뭐뭐함 뭐뭐를 뭐 구조화함 딱 이렇게 한 장으로 이 보고서 정리하는 거는 진짜 예술이더라고. 예술. 야 저의 사수가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예술이더라고요. 야 보고 너네 진짜 잘한다. 예, 굉장히 최고더라고요. 또 하나 관리의 삼성. 그러니까 그 보고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데 너무 이제 그렇게 보고를 잘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관리의 삼성이긴 한데 좀 형식주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형식주의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더라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관리, 그 안에서 형식주의 안에서도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흡연, 담배 피는 것도 KPI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직원이 물어봐요. 담배 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식주의라는 게 느꼈던 게 삼성에서 영어 등급이 있더라고요. 1, 2, 3, 4등급인데 뭐 2등급까지는 그 부서의 몇 프로를 2등급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2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속성으로 과외를 받고 이렇게 그 쪽집게로 하면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영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인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쪽집게 해가지고 2등급만 달성하면 KPI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영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형식주의적인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형식주의적인 거라고 느꼈던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그 보고예요. 주간 보고나 이런 걸 할 때 그 물류사업부가 이 삼성 SDS 물류사업부가 전체 삼성그룹의 이자물류라는 그러니까 물류의 어떤 형태인데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헝가리 쪽에 있는 이제 물류 업체에서 비용 처리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분이 이제 그 전전달에 이루어졌던 건데 그걸 2달째 뭐 거의 석 달째 그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주간 보고에 계속 올리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울거먹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저거 뭐 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처리돼서 클로즈 된 건데도 그거를 계속 이제 남겨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하나의 이제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좀 잘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세 번째로 좀 느꼈던 게 이 대기업 부심이 좀 있더라, 많더라. 삼성 특히 삼성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고요. 저도 뭐 4개월 있을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도 대기업 수준의 버금가는 뭐 그래도 조건이나 일하는 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뭐 차별화된 뭐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 안에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심 때문에 이 대기업 삼성에 다니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막상 가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서 존중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거의 없고 뭐 동종업계나 같은 비슷한 대기업들로 가는 건데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벗어나기 힘든 구조더라. 그런 거를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서도 느꼈고요. 그건 대단하더라라는 게 삼성 부심, 대기업 부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이거 되게 서운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 제가 짧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갔지만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외국 기업으로 다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상태였고 이제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정도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반응이 되게 정말 소위 말하는 쭈빼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들어온 지 4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는 거는 그 윗분에 KPI에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버텨야 이게 아마 그게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 위에 분의 문제가 되기, KPI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가 빨리 퇴사를 하면, 왜냐면 너는 그래도 특별한 인재로 특별하게 경력사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인사부에서 그 윗사람이 관리가 안 돼서 바로 퇴사를 하는 거가 돼서 결국에는 KPI 영향을 주니까 한 3, 4개월인가 뭐 더 근무를 하면 안 되겠니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랬던 것 같고, 그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죠. 외국계 기업과 이제 국내 기업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KPI고 뭐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래도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인간중심적인 회사는 아니구나. 물론 회사가 그 사람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봐주고 그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맞춰주고 그런 것들을 케어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경우는 전혀 상상을 못하는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얼마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중첩이 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삼성 SDS를 그만두고 지금 있는 회사로 이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잘못했던 거는 어쨌든 이직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목표 의식에서 이제 뭐 대기업이든 다른 회사 이직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그런 문제고, 국내 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차이점, 이런 문화적인 차이, 기업 문화의 차이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의 차이들은 굉장히 갭이 좀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죠.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차이가 있고, 외국계 기업은 일반적으로는 그 CEO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어떤 흘러가는 것들이,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하고 영업 타겟이 중요하고 그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틀은 어쨌든 그 직원의 개인권, 이 중요하고, 그 직원을 위해서는 그 직원의 가족들, 그 패밀리를 케어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고려해주고 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회의가 아무리 있더라도 나 지금 아이 픽업 때문에 지금 나갔다 와야 된다, 병원 갔다 와야 된다, 뭐 우리 가족에 뭐 무슨 일이 있다, 뭐 내가 아프다 이러면 사실 뭐 휴가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충분히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열애가 돼서 자기 그 일들을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게 당연한 거다 라는 게 지금 외국계 기업의 일반적인 문화예요. 제가 적어도 아는 바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기가 굉장히 꺼려진다라는 거죠. 뭐 눈치도 많이 보이고 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하나 더 빠뜨린 거는 아까 그 형식주의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 가장 또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일하시던 사수분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보통은 이제 퇴근을 보통 6시에 하니까 보통 6시에 많이 하는 거 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좀 늦게 가더라고요. 사실 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녁 먹고 늦게 가던 거예요. 보니까 회사에서 저녁을 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룹장이 앉아있고 이런데 다 앞에서 이제 정시에 퇴근을 맨날 하면 노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뭐 8시, 뭐 9시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일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저는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는 뭐 8호 하면은 8시에 오면 5시에 나가면 뭐 5시가 아니고 더 빨리 끝나면 4시에도 나가고 뭐 그 전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일 있으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거고요. 굳이 그런 거에 연연해하거나 눈치 보는 그런 문화는 아니고, 지금 저희는 2년째 지금 재택을 하고 있지만, 뭐 재택을 하면 더 아시겠지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일에 있어서는 뭐 일에만 맞추면 자기의 플렉서빌리티는 굉장히 유연하게 갖고 가는 거고요.
뭐 미드나잇 콜도 있고 하니까 항상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위아래로 뭐 바뀌어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외국계 기업의 어떤 그런 의식들 좀 국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중심이 물론 일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근저에 깔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존중을 바탕으로 그 가족들까지 애를 그 가치들을 먼저 케어를 해주고 돌봐주면 그것들이 잘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럼 회사에 더 충성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뭐 짧은 비교지만 해봤던 그래서 4개월간의 경험 정말 짧은 경험이라서 제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이제 국내 기업 모든 기업 일하는 방식 제가 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하는 방식과 차이와 소통의 그런 방식 또 여러 가지 조건 것들에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제 잘못된 생각이나 좀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저도 같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